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4 하반기 전망 포럼 1일차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는 김상만 상무님이 국내 크레딧 시장 전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국내 크레딧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 키 차트, 이게 오늘 이 차트가 제일 이제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많은 내용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회사채 시장이 상당히 이제 연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뭐 부동산 PF에 관련된 구조조정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금리, 고금리 부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이제 보였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좀 궁금해했고 의아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데이터를 찾아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발견한 차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준 그 주된 배경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뭐 국채 대비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를 이제 그런 많이 쓰는 사이.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 대비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스프레드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선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좀 이제 실선이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출금리의 스프레드 자체는 사실 이 당시에 비해서 어떻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출금리 스프레드는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은행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실제로 느끼고 계실 수 있을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을 어떻게 지금 좀 계속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은행 대출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통된 상황이고요. 뭐 개인 대출도 그렇고 아니면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제 시중의 유동성 환경,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이제 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이제 좀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뭐 정책적인 좀 지원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모아서 이런 우호적인 유동성과 이제 제가 감당하기 적당한 수준의 이제 금리가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게 결국에는 전 모든 경제권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과연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1분기에 이제 공급이 됐던 그런 규모로 똑같은 속도나 양으로 공급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가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거덜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자금 시장의 이제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풍부한 시중 유동성 상황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용 스프레드도 보면은 올해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유동성 이제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에 힘입어서 신용 스프레드 안정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우호적인 이제 금융시장, 자금시장 환경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감안해야 될 변수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채권 시장이 좀 공급이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하고 부동산 PF와 관련된 구조조정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이런 두 가지 리스크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변수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분명히 그런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와 같은 그런 그 기조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불리하게 위로 이제 스프레드가 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 가능성은 뭐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시장 여건에 최근에 이제 그 최근 들어 얘기입니다. 4월, 5월 들어서 글로벌 시장금리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고채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실 역캐리 부담 때문에 이제 채권 운용하는 주체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담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채를 통해서건 아니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회사채 금리도 같이 올라갔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새로 들어가는 자금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전반적인 기업 조달 여건도 좀 우호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극화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왼쪽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좀 진한 선이 회사채 발행 잔액인데 요 약간 흐린 선이 은행 대기업 대출이거든요. 회사채 발행도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회사채 시장도 화랑입니다만은 은행 대기업 대출도 어떻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기업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채 시장이 막히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건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수급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반기에 이제 그 수급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그 매수 그 대기 자금 대비 채권 공급이 많이 이제 줄어서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많이 기여한 부분들이 사실은 발행 규모가 큰 은행채나 공사채 같은 초량물의 발행이 좀 이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이 코로나 이후로 좀 기조적으로 발행 규모 자체가 레벨이 업된 상태입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는 발행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 정도 사원하는 정도밖에 이제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공사채 좀 발행이 상반기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은행채입니다. 은행채도 지금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걱정했던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 대출이 증가세가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 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최근 4월 달에 뭐 국한된 우선 뭐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행채가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3월까지는 발행이 이제 순상환 발행이 이제 적었다가 4월부터 좀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담대를 위주로 한 가계대출이 좀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계속 지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뭐 가계대출이 또 진정이 되면 기업대출은 되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은행채는 사실 그 3월까지 발행이 적었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그동안 발행 못했던 거 좀 발행하면서 좀 물량 부담이 상반기보다는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여건은 좀 모두에 말씀드린 좀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PF 구조조정 부담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정부에서 이제 PF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그 익스포저가 뭐 통계하는 이제 기관이나 그런 방식에 따라서 한 130조 원에서 뭐 한 230조 원까지 이제 있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뭐 좀 적지 않은 규모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그 제1금융권 은행이나 이제 보험 같은 이제 좀 대형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가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뭐 큰 위험 요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중소형 뭐 건설사나 금융사들의 고통 분담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게 금액 중에 어느 정도가 손실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계산을 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 나름이기는 한데, 이 그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은 뭐 캐피탈사나 제2금융권의 캐피탈이나 증권사들의 전체 합산 뭐 자본 규모나 창출할 수 있는 연간 이익 규모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이게 전체 평균이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개별 회사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이 차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로 중요한 차트인데, 지금 정부가 정책 당국에서 지난주에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 3대,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금융사와 건설사 이 모든 주체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랜드 플랜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짜임새 있게 하나 시시콜콜 다 이제 짜서 판을 짜서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리성 있고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보이는 손에 의한 구조조정 플랜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결국에는 부동산 질서 있는 구조 조정에 대한 이제 강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구조 조정에 질서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안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구조 조정은 하기 힘든 게 구조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정부가 정책 당국에서 원래 원하는 대로 PF 구조 조정을 진행해 나갈 경우에는 뭐 경미한 수준이라도 금융 불안정이 분명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금융 불안정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조정해 나가고 정부가 이거 이제 커버해 나가느냐,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선 결국 이 구조 조정이 어떤 식으로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왼쪽을 보시면은 국채 대비한 그 동일 만기 회사채 금리의 상대적인 금리 배율이 너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쌉니다. 근데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환경이 좋은 환경 하에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별로 메리트 없지만 어느 정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금리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단기 채권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 간의 금리 차가 크면 좀 비우량 등급에서 선별적인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건데, 또 비우량 등급의 또 금리 차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량 등급에 집중하셔도, 그러니까 단기 우량채에 집중을 하셔도 하반기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그렇게 전망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